산업 현장에서 표면 처리할 때 뭔가 잘 안 벗겨지면 그냥 더 세게 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특히 폴리머나 엘라스토머 같은 연성 재료를 제거할 땐 이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통념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무작정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각도를 활용하는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왜 무작정 압력만 높이는 게 오히려 작업을 더 느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멀쩡한 표면까지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4가지 핵심 해결 전략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상식과는 좀 다르죠? 왜 힘을 더 강하게 가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그 아이러니한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비효율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한 압력으로 분사를 해도요, 폴리머 같은 연성 재료는 마치 스판지처럼 그 충격 에너지를 그냥 쑥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재료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료를 좀 찌그러뜨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흩어지면서 전부 낭비되는 거죠. 이게 바로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공정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다루는 이 재료가 도대체 어떻게 닳고 어떻게 부서지는지, 즉, 그 재료만이 가진 고유의 침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을 한번 볼까요? 바로 힘보다 각도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각도 조절 하나가 그냥 때리기만 하던 충격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절삭으로 바꿔서 공정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90도, 즉 수직으로 분사하면 에너지는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표면에는 흠집만 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30도에서 45도 사이의 낮은 각도로 접근하면 그 에너지가 놀랍게도 절삭력으로 바뀌면서 재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이 효과를 물리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세 절삭이라는 건 연마제 입자가 아주 작은 칼날처럼 작용해서 표면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현상을 말해요. 반면에 쟁기질은 재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밀어내기만 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낮은 각도는 바로 이 효과적인 미세 절삭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0도에서 45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각도가 바로 쓸모없이 낭비되던 충격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인 절삭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최적의 구간, 골든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적의 각도를 찾았다면 이제는 그 각도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해야겠죠? 바로 연마제인데요. 어떤 연마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둥근 라운드 샷을 한번 보세요. 이건 표면을 그냥 망치처럼 때릴 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앵귤러 그리트는 표면을 파고들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절삭 작용이고 연성 재료 제거에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커다란 입자 하나로 한번 세게 때리는 것보다 아주 작은 입자 수백, 수천 개로 여러 번 정밀하게 타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더 촘촘하게 공략해서 제거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전략은 재료 자체의 반응을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엘라스토머 같은 재료는요. 분사를 시작해도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작업자를 좀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바로 잠복기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현상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잠복기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자들이 초반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거 효과 없네? 하고 섣불리 공정을 중단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사실 재료 내부에서는 제거를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잠복기 동안 재료 안에서는 바로 이런 과정이 순서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계속되는 충격으로 내부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요. 이 에너지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내부에서부터 미세한 균열, 즉 피로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그 균열들이 연결되면서 재료가 툭 하고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재료의 이런 특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바로 취성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유리처럼 충격에 잘 깨진다는 뜻이에요. 취성지수가 높은 재료는 잠복기가 거의 없이 바로바로 부서져 나가지만 엘라스토머처럼 지수가 낮은 재료는 고무처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축적될 시간, 즉 잠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효율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전략, 바로 장비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섬세하게 조정해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거듭 제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입자의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침식률, 즉 재료가 깎여 나가는 속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치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 속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게 생산성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압력을 무작정 높이다 보면 연마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마제가 표면에 부딪히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당연히 에너지는 다 잃게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연마제가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압력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즐 선택,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출구가 더 넓은 노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을 약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더 넓은 면적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노즐과 표면 사이의 거리, 즉 이격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분사 패턴이 너무 좁고 또 너무 멀면 공기 저항 때문에 입자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는 약 46cm가 최적의 거리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중요한 건 각자의 장비와 조건에 맞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서 유지해야 최대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고 각진 연마제를 선택할 것. 둘째, 연마제가 부서지지 않는 선에서 압력은 최대한 높게 유지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노즐 각도는 수직이 아니라 반드시 30도에서 45도로 설정할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적용하셔도 현장의 효율성은 정말로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대로 수직 분사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알아본 것처럼 각도를 살짝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효율성을 찾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작은 각도의 변화가 가져올 큰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